네, 1편에 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돈의 미래에 이 자리에 파이코인이 가 있을 것인가? 네, 가 있게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고,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넘쳐나는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데,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에서 갖고 온 거 가지고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게 돈귀신들이 붙어갖고 뭐 튤립 갖고도 하고 이거 갖고도 하고 저거 갖고도 이제 막 이렇게 넘쳐나는 돈이 됐고, 이러면서 민간은행들이 은행을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화폐를 너도 나도 발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갖고 있는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영국, 프랑스, 미국 전부 이제 이렇게 네덜란드 전부 이런 식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이 일하다가 이제 제 그 구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사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고 거품이 꺼지고 하면서 이제 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 하면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눈치를 빨리 채게 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것도 그때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영국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딱 나서서 영국이라는 나라, 저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이제 웨일즈하고 다 통합되면서 영국의 왕실에서 믿어보는 파운드라는 단일 통화가 딱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파운드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영연방 국가가 이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정복한 나라도 하면서 이제 세계의 은행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파운드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이렇게 힘이 세니까 전 세계를 점령하고 아편 전쟁도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돈의 힘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영국에서 그렇게 세계의 기축 통화인 파운드를 만들고 있을 때 이제 영국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이러던 미국에서는 자그마치 713개 은행에서 7천여 종의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만들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너도 나도 이제 뭐 막 만드는데, 이거를 링컨 대통령이 영국처럼 파운드화로 만들려고 다 어떤 건 없애고 하나를 딱 만들려고 그랬죠. 그랬다가 이런 은행업자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문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정말로 지금 마치 암호화폐 뭐 해가지고서 뭐 암호화폐 해가지고서 크게 번 것도 있지만 완전히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또 인간은 또 이제 정반합에 의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답을 찾아가다가 이제 영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이제 달러를 전 세계 기축 통화로, 이 책에 의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진 독일한테다가 돈을 왕창 집어넣어 갖고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유로화가 투입이 많이 될까, 달러화가 많이 투입이 될까? 글쎄, 나토 국가니까 유로화들도 그쪽은 이제 폴란드가 있지만 아마 그 달러가 이제 하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진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달러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 역시 파운드보다 달러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달러가 파운드화를 대체하는 전 세계의 이제 기축 통화가 되고, 그렇게 1967년도까지 하다가 월남 전쟁에서 지고 미국의 권위가 흔들리고 나니까 거기서 근본위제를 없애고 다시 세계 통화로서의 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한 짓이 중국하고 손잡고 대만을 버리고 한국을 버린 거죠.
나만 그때 버렸잖아요. 미군 철수할래. 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은 막 핵 개발한다 이래갖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났었죠. 달러를 독일에다가 달러를 뿌려가지고 유럽을 장악했던 것처럼 아시아에다가 달러를 뿌려가지고서 아시아를 장악하려고 그런 거죠. 월남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항상 기축통화를 이런 달러를 근본위 제도가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석유하고 금은 항상 또 달러로만 결제해야 됐잖아요. 최근 들어서 일부 석유도 위안화도 결제하고 그거는 이제 하지만 석유하고 금은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이렇게 망한 독일에다가 달러를 퍼부어서 유럽 전체를 살리고 아주 그냥 모택동 때 완전히 아주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돼 있던 중국하고 하면서 달러를 퍼뜨리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세계화 전략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2008년도에 문제가 빵 터진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거대 은행에서 만들고 팔고 하는 이 채권, 그것도 미국 주민들, 투표권을 가진 미국 주민들의 집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거를 하는 게 문제가 뻥 터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는 봤을 거예요. 쟤네는 여기다.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만들어 오는 것은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거는 다 중국으로 보내고 인플레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집값하고 주식값만 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리스트들이 클링턴 때부터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클링턴 때 집값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장을 줘서 뭘 해보려고 그래봐야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제조업을 거진 포기하다시피 한 거죠. 특히 일본하고 미국이 많이 그랬지만 그래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걸 딱 지키고 있었죠. 중국과도 우리가 국교를 굉장히 늦게 트잖아요. 굉장히 중국이나 일본은 71년도, 72년도에 트지만 우리는 89년도인가 90년도에 가서 트잖아요. 우리는 당장 6.25 때 싸웠던 적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했죠. 그만큼 우리는 중국한테 중독된 기간이 짧았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그때부터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브레인들이 달러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미천이 딱 드러난 거죠.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은행들이 뻥을 친 결과가 되네. 여기서 배신감을 느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국 사람, 미국에 머물고 있었죠. 그 사람이 미국인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국적은 미국이죠. 국적을 미국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건 문제다라고 해서 딱 본 거죠.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은행의 크레딧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시민들의 트러스트에 의해서 믿을 만한 화폐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세상에 딱 던져놓은 것이 이게 비트코인이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또 IT 바람은 불었고 이 단말기는 지폐도 동전도 신용카드도 이런 거보다 자체 내에서 우리도 처음에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거 하지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IT가 발전하게 되면서 단말기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가 원하게 된 시기도 또한 마침 온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생겼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로 이거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으로 제가 보기엔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는 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영웅이나 위인전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게 할 수 있었던 돈줄들이 화폐를, 어떨 때는 동전, 어떨 때는 은화, 어떨 때는 어음, 어떨 때는 지폐, 이 돈줄들이 화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2013년도에 키프로스 위기가 생기면서, 이게 외국의 그리스 옆에 키프로스 위기가 생기면서 돈귀신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어음도 만들어냈고 화폐도 통용시켰고, 이 돈귀신들, 특히 30년 동안의 무역 흑자를 자국의 통화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상하게 꼽을 치고 있었던 중국의 부자들,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스위프트 제도를 통해서 모든 금융 제도를 다 읽기 시작할 때 거기서 피하고 싶었던 유럽의 묵은 부자들, 러시아 부자들, 브라질이나 그 인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부의 격차가 무지무지 심한 나라 사람들이, 돈귀신들이 비트코인에 붙은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현재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공용화해라 라고 밀어붙이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원래 민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비트코인이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민중의 힘이 아니라 돈 있는 놈의 힘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900만 개가 돌아다니는데 한 200만 개는 민간인들이 갖고 있고, 나머지 1700만 개는 돈 있는 놈들이 갖고 있고, 지금도 채굴은 민간인들은 못하고 채굴 기업들이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화폐로서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유가증권이나 어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실패해요. 근데 미국에서 얘네들은 어찌됐건 그 영향력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상품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이더리움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독버섯처럼 자라기 전에 니네들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지금 가르마가 타진 상태죠. 이 상태를 지금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아직 자기 패를 까지 않고 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페드나우가 나온 거예요. 위험을 완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한다. 위험을 완화, 이렇게 이제 페드나우가 나왔고, 페드나우에서 이렇게 7월에 나왔죠. 2023년 7월에 지금 이제 파일럿이라는데, 이게 CBDC 전 단계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다 미국 재무부가 이거를 해갖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콩할 만한 나라니까 여권 발행이라든지 운전면허증 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자금시장에서 돈 받는 게 이게 즉각 되지만, 미국은 몇 달 몇 년 걸리잖아요. 중앙은행과 연준 사이에도 이게 몇 주 몇 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페드나우가 되면 즉각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하다라고 하는 건데, 편한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 중국 등 해서 이제 금융 효율 놓는 CBDC를 다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부분의 자유공화국에서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짓을 안 했었는데, 이거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하게 됐냐면, 중국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을 이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벌써 이걸 한번 썼고 현재 1억 명이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있고 이거를 하고 이거는 그냥 이건 다른 의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 요금 안 내면 핸드폰 스톱 시키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너는 네 돈 못 써 하고 며칠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으로 사람을 갖고 노는 거죠. 이거를 근데요 저기 뭐냐 저 클라우드 슈왑 다보스 포럼의 슈왑이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나쁜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니네 코로나 예방주사 맞아. 안 맞으면 자금 동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들까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걸 하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거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 갖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도 쓰고 미국에 있는 중국인도 쓰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이 다 쓴다.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이 만약에 다 쓴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쓴다는 소리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맞불 작전으로 디지털 달러를 낸 거죠. 근데 권력자들은 이거 좋네 그러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 한국도 지금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핑계 대면서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급속히 깨어나는데 중국 같은 통제사회 전체 국가 사회에서 되지만 글쎄요 한국에서 이거 될까요? 한국에서 모르죠. 또 아무튼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페드 나우를 나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밑밥이 또 딱 깔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미국의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FDIC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암호화폐 자산 활동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미국 은행 시스템에 위험하다. 이런 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페드에서 페드나우 같은 디지털 화폐 만들어서 은행을 홍보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뭐 돈 한 2~30억만 있어도 일단 은행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까지 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다른 근거 없는 놈들이 만드는 것보다 그래도 연준에서 만든 게 낫잖아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서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전용 섹션을 받았다. 디지털 자산은 이건 새로운 거고 굉장히 복잡하다. 맞잖아요. 복잡하다라는 것은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주요 이 암호화폐 위험 요소를 강조하고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서 은행의 관심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도가 이랬고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더 봐야 된다. 암호화폐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평가하기 어려운 세렵고 복잡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몇몇 돈귀신들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 ETF는 만들어줘도 현물 ETF는 지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 사기 가능성 이런 게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은행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다 얘네들 암호화폐 취급 은행들이 금리 조금 오르니까 전부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비해서 파이코인이 이런 거를 예측한 건지 이런 것에 화폐의 역사에서 보게 될 때 이런 게 이건 이 사람이 쓴 책 달러 트랩이라는 달러 함정이죠. 프라사드 이 사람이 지금 돈의 미래라는 책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파이코인이 제자리에 딱 들어간다. 이거 정말 할 거 많은데 이거
시간이 자꾸 이렇게 뭐 요거 먼저 하고 비트코인 내년이 2040년도에 반감기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파이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없죠. 지금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제 지금은 일반인들은 손도 댈 수 없는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된 거고 파이코인은 그 반대로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일반 상인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돈의 역사에 맞게 파이코인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돈의 역사 만들면서 이게 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거를 위에서 힘으로 하려고 그랬던 그런 여러 통화들은 다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는 미국이 독일 전쟁 대상국인데 마샬 플랜에서 거기다가 달러를 풀어갖고 바닥에서부터 일어나게 했잖아요. 중국이 아주 거지처럼 못 살 때 중국하고 아주 한국 버리고 대만 버리고 야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서 독트린 하면서 바닥에다부터 돈을 불리고 달러에 맞들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사건으로 그 바닥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비트코인이 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파고 들어와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원래 철학대로 서서히 퍼져나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돈기신이 확 달라붙었네. 그런데 파이코인은 역사 발전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그래서 페드나우가 이 자리에 못 갈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비트코인 아니면 파이코인인데 파이코인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